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 예산 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2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정된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라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예산 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고양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역사만큼 긴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지역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심사를 통해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안고 가야 할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예산 심사가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중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지금 고양시 예산을 놓고 벌어진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드려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상관없이 미래 시민을 위한 정책 사업을 비롯한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수십 년간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경계 현황조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노후화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 유치 지원 예산, 킨텍스 이런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예산, 고양시 성장관리 방안, 재정비 용역 예산 등 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도시 모두의 이익을 위한 사업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중 어느 사업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입니까?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그 이유를 빼면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의회는 감정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나 폭력적인 예산 심사도 진행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도 무시하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를 일괄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양시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경비입니다.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약자를 돕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활동과 일산 테크노밸리의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의 업무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저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자비하게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그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의장당 업무추진비 1억 7천만 원 등 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 3억 2천만 원은 전액 편성하는 등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예산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뒤로한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비난하거나 질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의원님께 부여된 공적인 권한만큼은 오직 시민과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행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고양시는 오늘 아침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였습니다. 이번 의회 일방통행 시 예산 삭감으로 우리 시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와 고양시 공직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활용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먼저 제2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2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경 편성을 상시화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 삭감은 물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든 조직 개편안도 이유와 근거 없이 부결시켜 거부하였습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고 그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시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회가 꼭 주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협 이사장 지유봉은 재임에 도전합니다. 지난 12년간 감사, 이사직을 역임하고 4년 동안 이사장직을 하면서 지 이사장은 역도의 최고 자산 1,150억 원, 당기순이익 5억 9천만 원, 출자 배당 4.23% 배당이라는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지 이사장은 신협의 성장과 발전만을 생각하는 믿을 만한 이사장이 되겠다며 신협이 계속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습니다. 구리시 한 아동센터에 보조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센터장이 설치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도 약 2억 원대의 학원 수강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장이었던 김모 씨는 센터 설치자인 양모 씨로부터 청각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자신이 저진 횡령죄를 양 씨에게 덤터기 씌워 보조금 환수 대상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김 씨는 아동센터 건물 3층에 양 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 수강료까지 손을 대 학원에서도 약 2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인원을 지난해 141명 대비 33% 증가한 총 187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 대비 약 22% 증가한 약 27억 원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체 참여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경기도 최대 규모로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 규모, 영농 경력과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이상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 관련 보조 사업을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는 25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과 구리시 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시와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양 기관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리시 청소년 진로체험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구리시는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을 바탕으로 신규 교육 협력 사업 발굴, 학교시설 개방 등 구리시 교육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 정원을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엘리의 정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 1호에 등록됐습니다. 엘리의 정원은 자작나무와 소나무 등 묘목 13종을 비롯해 철쭉, 사철나무 등 관목 21종과 다양한 화목류, 초목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4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계약 업무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며 종이 서류 보관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종이 사용 감소에 따라 연간 약 3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 금요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안내, 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며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로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동부권역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화도읍에 동부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합니다. 권역별 장애인 복지관 추가 건립은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으로 동서부권역 장애인 복지관을 추가 건립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특화형 장애인 복지관 설립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동부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